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아마 조만간 세종대왕급의 개량 내용이 확정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종대왕급이 어떻게 개량될 것인가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람들은 이상하리만치 세종대왕급의 개량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순신급의 개량에는 그렇게 관심을 많이 보이더니 정작 이순신급에 비해서 훨씬 대규모 개량 사업인 세종대왕급 개량에는 거의 관심들이 없죠. 그러나 세종대왕급 개량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정조대왕급에는 이지스 시스템 베이스라인 9과 BMD 5.0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SM6를 도입하기로 했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SM3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현 정부는 국방정책 기조를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은 현 정부에서는 상당히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진수한 정조대왕급은 단 한 척이고, 정조대왕급이 전부 진수된다고 해도 겨우 3척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세척으로는 받아야 한 대 이상의 이지스함을 상시 배치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은 세종대왕급의 개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급의 개량은 우리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관심과는 별개로 우리 해군에서는 상당히 중요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건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이유이고요. 해군이 세종대왕급의 개량을 서두르는 이유는 역시 보직 때문이죠. 네, 이것도 해군의 밥그릇 유지용이라는 것입니다. 해군이 정조대왕급을 건조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보직 순환 때문이죠. 현재 우리나라 전투함 중에서 이지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건 세종대왕급뿐이고 나머지 함선들은 한화의 국산 전투정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 전투정보 시스템을 교체할 필요가 없는 손원 1급조차도 국산 전투정보 시스템으로 교체하려 하고 있죠. 그래서 세종대왕급에 탑승하는 승무원들만 진해에서 별도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비용도 우리나라의 여타 함선들의 승무원 교육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듭니다. 그에 반해서 한화의 국산 전투정보 시스템은 해군 사관학교만 졸업해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한 상태로 기본 교육이 끝납니다. 왜냐하면 해군의 훈련함인 한산도함에조차 국산 전투정보 시스템을 교육하기 위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리 교육해서 세종대왕급에 배치를 해도 세종대왕급은 세척뿐이기 때문에 원활한 보직순환과 승진이 힘들죠. 그래서 해군은 이지스함을 3척 더 건조해서 보직순환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겁니다. 고작 보직순환 때문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함선을 건조한다는 게 웃기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세종대왕급에는 이지스 시스템 베이스라인 7이 들어가고 정조대왕급에는 베이스라인 9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급에서 정조대왕급으로 전환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해군은 세종대왕급도 정조대왕급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개량을 서두는 것입니다. 정말 해군이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유이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종대왕급 개량에는 이미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어느 정도 개량 내용이 정해진 상태인 거죠. 그건 당연히 베이스라인 9의 적용과 그리고 BMD 5.0의 적용입니다. 이건 절대로 불변하는 내용이고 이 개량을 위해서 SM6와 SM3 미사일 구매 비용과 별도로 순수하게 함선에 새로운 전투정보 시스템을 적용하는 개량 비용만 해도 척당 3천억은 넘어갈 겁니다. 아마 미사일 비용까지 하면 척당 5천억에 육박하겠죠. 그럼 이런 개량만 하느냐? 아닙니다. 다른 개량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미 확정된 BMD 개량 말고 어떤 개량이 세종대왕급에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대잠전 능력 강화인데요. 분명 세종대왕급은 대잠전 장비를 개량할 거지만 솔직히 말하면 개량을 해도 대잠전 능력 자체는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부품 교체라고 봐야 할 겁니다. 당장 정조대왕급에는 통합대잠전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고 이 시스템의 최대 특징은 함수의 초대형 함수소나와 한미의 초대형 가변심도 소나가 탑재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세종대왕급에 탑재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함수소나는 정조대왕급도 이 초대형 함수소나를 탑재하기 위해서 함선을 설계할 때부터 고려를 했고 슬래밍 현상을 막기 위한 설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슬래밍 현상이란 파도가 칠 때 함정이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함수에 강한 힘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함수소나의 연결 부위 등이 파손되고 함선의 균열 등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초대형 함수소나를 탑재하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부터 이 슬래밍 현상에 의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설계가 반영되어야 하지만 세종대왕급은 이런 설계가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정조대왕급의 초대형 함수소나는 달지 못합니다. 그럼 세종대왕급은 함수소나는 교체하지 않느냐 하면 아니요, 교체합니다. 그러나 그 교체 대상은 정조대왕급의 초대형 함수소나가 아닌 울산급에 탑재되는 SQS-240K입니다. 내 호위함에 탑재된 소나가 탑재되는 겁니다. 그럼 오히려 성능이 저하되는 것 아니냐 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원래 세종대왕급에 탑재되어 있던 소나도 호위함용 소나였습니다. 현재 세종대왕급에 탑재된 함수소나는 DBQS-21 소나로
이 소나 자체가 호위함급용으로 개발된 소나입니다. 그런데 왜 세종대왕급은 호위함용 소나를 탑재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우리나라가 세종대왕급을 건조할 당시에는 천안함 사건 전후로 그때는 우리 해군이 대잠전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급에 탑재 가능한 최대한 성능이 좋은 소나를 탑재한다기보다는 거의 구색 갖추기로 소나를 탑재한 거라 이런 소나가 채택된 겁니다. 그럼 이번에 소나를 교체하면 대잠전 능력이 대폭 올라갈 것인가 하면은요. 아닙니다. 거의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탑재되어 있는 DBQS-21이나 새로 탑재하려는 SQS-240K나 성능은 비슷합니다. 그러면 왜 교체하려 할까요? 그 이유는 DBQS-21이 이미 단종되어서 부품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정비와 운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이지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럼 함수 소나는 그러하다고 치고 가변심도 소나는 적용되느냐 물으신다면 우선 현재 정조대왕급에 탑재된 가변심도 소나는 세종대왕급에 탑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지금 정조대왕급에 탑재된 가변심도 소나는 총 무게 30톤급으로 정조대왕급은 이 가변심도 소나를 탑재하기 위해서 함선의 길이를 세종대왕급에 비해서 4m를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급에 이 소나를 탑재하기 위해서는 세종대왕급도 대대적인 개수공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그럼 한미소나는 교체되지 않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아니요, 한미소나도 교체되고 가변심도 소나가 들어갑니다. 다만 제가 저번에 이야기한 경량형 가변심도 소나가 들어갑니다. 결론은 함수소나와 한미소나 다 교체는 되지만 그로 인해서 탑재되는 장비들은 우리 연안 호위함인 울산급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개량된 세종대왕급의 대잠전 능력은 대구급과 충남함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망스러울 거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해군의 밥그릇 유지용 전투정보 시스템의 교체. 그것도 그나마 새로운 전투정보 시스템의 의미는 탄도미사일 요격인데 KDDX가 있기에 별로 의미도 없는 기능이죠. 그리고 어차피 세종대왕급이 개량을 마치고 탄도미사일 요격 임무가 가능해질 때쯤이면 이미 KDDX도 한참 건조 중일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잠전은 고작해야 연안호위함과 같은 수준이라니. 아니 솔직히 우리의 연안함인 대구급이나 충남급보다도 세종대왕급은 개량을 해도 대잠전 성능이 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대구급과 충남급은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으로 함선이 엄청나게 조용하기 때문에 대잠전을 수행할 때도 계속 가스터빈 엔진을 가동해야 하는 세종대왕급보다 대잠전 능력이 더 뛰어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세종대왕급의 개량이 다들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고 실망스러울 거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최근에 희망적인 이야기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세종대왕급의 KVLS2의 탑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한화 관계자로부터 나온 이야기로 아직 해군의 요청이 없지만 해군이 요청만 하면 세종대왕급의 KVLS2를 탑재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들 아시죠? 세종대왕급이 어떤 함선인지요? 무려 128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량의 수직발사관을 탑재하고 있는 함선입니다. 그래서 정조대왕급을 만들 때는 세종대왕급에 탑재된 수직발사관의 수량이 너무 많았다는 반성에 따라서 88셀로 수직발사관의 수량을 줄였을 정도죠. 그런데 세종대왕급에 탑재된 대량의 수직발사관의 일부라도 KVLS2로 교체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현재 세종대왕급은 함수에 MK41 48셀을 달고 있고 한미에는 MK41 32셀과 KVLS 48셀을 달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함수의 MK41이나 한미의 MK41을 KVLS2로 교체한다면 어떨까요? KVLS2는 기존 수직발사관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 크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봐도 함수의 MK41 48셀을 떼어내고 KVLS2를 달게 되면 24셀을 탑재하는 게 가능하고 한미의 MK41을 떼어낸다면 16셀의 KVLS2가 탑재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초음속 대함미사일과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럼 세종대왕급의 공격 능력은 대폭 상승하게 되죠. 솔직히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KVLS2의 길이가 MK41보다 길기 때문입니다. MK41은 길이가 7.7m인 것에 반해서 KVLS2는 길이가 9.8m로 더 길죠. 그래서 기존 수직발사관을 떼어내고 KVLS2를 탑재하는 건 힘들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화 관계자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세종대왕급의 KVLS2를 탑재하는 게 가능하다는 건 거의 확실해 보이고 그럼 세종대왕급의 대함과 대지 타격 능력은 월등하게 상승하게 될 겁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솔직히 저도 세종대왕급의 개량이 썩 달갑지는 않습니다.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종대왕급의 개량 소식을 반기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요. 그러나 그나마 세종대왕급의 KVLS2가 탑재된다면 그래도 상당한 전투력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다행이고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